나마르파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죠? 이게 고대인도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오늘 이 개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뜻이 숨어 있거든요. 보통 나마루파라고 하면 딱 이렇게 배우죠. 정신과 육체, 아니면 이름과 형태. 나마가 정신, 루파가 물질. 뭐 깔끔하잖아요. 딱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요,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정신과 육체라는 번역이 사실은 원래 의미를 엄청나게 축소시킨 거라면요, 우리가 뭔가 아주 결정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나마루파라는 개념의 뿌리를 찾아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나면요, 아마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좀 다르게 보게 될지도 몰라요.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도대체 왜 이 정신과 육체라는 익숙한 정의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바로 여기 답이 있네요. 우리가 아는 이 정신과 육체라는 정의는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불교의 아비담마 시대에 가서야 딱 굳어진 거래요. 그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의미를 찾아가려면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보세요. 기원전 1500년경에 리그베다에서 출발해서 우파니샤드 철학을 거쳐서 마침내 초기 불교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완전히 혁명적으로 재해석되는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정거장, 불교 이전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마루파가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불교가 이걸 얼마나 대단하게 바꿔놨는지 그 충격이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자, 리그베다에서는요, 이 둘을 이렇게 봤어요. 나마,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물의 진짜 본질, 정체성 자체를 의미했어요. 이름을 안다는 건 곧 그 사물의 모든 걸 안다는 뜻이었죠. 반면에 루파, 즉 형태는 말 그대로 겉모습, 껍데기일 뿐이었고요. 딱 본질과 현상,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런데 우파니샤드 시대로 오면서 와,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태초의 우주는 하나였는데 이름과 형태, 즉 나마루파에 의해 분화되었다. 이제 나마루파는 그냥 어떤 사물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거대한 창조의 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모든 이름과 형태의 세계가 사실은 진짜 실제인 브라만을 가리고 있는 뭐랄까 얇은 장막 같은 거라는 거죠. 일종의 환상이랄까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이 나마루파라는 장막을 꿰뚫고 진짜 실제를 보는 거였어요. 자, 지금까지는 서막이었고요.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초기 불교는 이 모든 논의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어떻게? 바로 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초기 불교는 더 이상 나마루파를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같은 거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죠. 대신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이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의식이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식, 즉 윈냐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내 안에 딱 버티고 있는 어떤 나나 영혼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알아차리는 행위,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를 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사 같은 거죠. 명사가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의식과 나마루파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관계를 이해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보세요. 의식이 나마루파를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요. 그런데 동시에 나마루파도 의식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에요. 둘은 그냥 동시에 서로를 의지해서 함께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완벽한 상호 이존 관계, 피드백 루프인 겁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이 두 개의 갈대단 비유입니다.
갈대 묶음 두 개를 서로 기대어 세워놓으면 서 있잖아요. 의식과 나마루파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설 수 없어요. 하나를 쓱 빼버리면 나머지 하나도 그냥 바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 관계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나마루파는 의식이 바라보는 대상, 즉 객체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아니다, 경험하는 주체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쪽도 있죠.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주체냐, 객체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함정이었죠. 불교의 통찰은 그 이분법을 뛰어넘습니다. 나마루파는 주체도 객체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는 행위와 알려지는 내용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 그 과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도달한 새로운 정의는 이겁니다.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나마루파는 나마, 즉 어떤 개념을 떠올리는 작용과 루파, 그 개념의 대상이 되는 형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순간에 의식을 구성하는 내용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식이 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 자체가 바로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 복잡했죠? 근데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더 이상 딱딱하게 굳어있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흘러가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나와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나는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어. 이런 단순한 생각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이미 있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에요. 매 순간 의식과 나마루파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 현실을 직접 만들어가는 창조자,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철학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정교한 심리학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구성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라면 바로 다음 순간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 가시겠어요?